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실 손흥민 선수 관련 그 공갈 협박 사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록 일부랑 관련 기사들을 좀 봤는데요. 이걸 보면서 사건 핵심이랑 그 배경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. 네. 단순히 뭐 무슨 일이 있었다. 이걸 넘어서요. 왜 유독 유명 운동선수들이 이런 사건의 표적이 되는지,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점은 또 뭘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죠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뭐 단순히 한 명의 유명인이 겪는 불운이다.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명성이나 뭐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표적이 되기 쉬운지 그 취약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공인의 삶 이면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럼 일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발단부터 좀 풀어보죠. 이게 작년 6월 일인데요. 네, 6월. 20대 여성 A씨가 손흥민 선수 측에게요. 좀 민감한 개인사를 언급하면서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. 그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해서 받아냈다는 거. 이게 일단 핵심 혐의죠. 네, 보도를 보면 그때 A씨는 손 선수랑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다.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랬군요. 네, 근데 말이죠. 이게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또 있었어요? 네, 올해 3월에요. 이번엔 A씨 지인이라고 하는 40대 남성 B씨가 나타난 거예요. 아, 지인이요? 네,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접근해서 이번엔 7천만 원을 또 요구하려다가 이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허. 네, 알려진 바로는 이 B씨는 A씨가 손 선수와 헤어지고 나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고요. 참 복잡하네요. 그래서 결국 손 선수 측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한 거군요. 그렇죠. 계속 요구가 오니까요. 그래서 경찰이 A씨, B씨 둘 다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거고요. 네. 손 선수 측 입장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.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갈 협박이다. 강력하게 대응하겠다. 뭐 이런 입장이에요. 네,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. A씨는 돈을 실개로 받았으니까 공갈 혐의가 될 수 있고요. 네. B씨는 요구는 했지만 받진 못했잖아요. 그래서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아, 미수. 네. 공갈죄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협박 같은 걸로 상대방 겁져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 이게 인정되면 형량이 꽤 셉니다.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. 액수가 크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고요. 그렇군요. 경찰은 뭐 A씨가 내밀었다는 그 증거 자료들 이것도 진짜인지 뭐 조작된 건 아닌지 그런 것도 다 보고 있다고 하고요. 근데 참 이런 일이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좀 씁쓸한 지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당신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사건도 있었잖아요. 아, 네네, 있었죠. 그때 뭐 전 동료한테 과거 어떤 일을 빌미로 4억 원을 건넸다가 또 요구하니까 결국 법적 대응으로 갔었죠. 네, 맞아요. 심지어로 민사소송까지 가서 배상 판결도 나왔었고요. 네, 8억 원이었나요? 배구스타 김요한 선수도 예전에 전 매니저한테 허위사실로 협박당한 적 있었고. 맞습니다. 이게 왜 유독 유명인들, 특히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울까?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. 네, 왜 그럴까요?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첫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미지가 생명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작은 논란 하나도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덮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. 아,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둘째는 아무래도 대중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을 거다.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날 거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범죄 대상으로 삼기 좀 뭐랄까 매력적이라고 보는 걸 수도 있고요. 네, 안타깝지만 현실이네요. 그리고 셋째는 요즘은 뭐 SNS 이런 것 때문에 소문이 정말 순식간에 퍼지잖아요. 전 세계로. 아, 맞아요. 순식간이죠. 네. 그러니까 협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. 네. 폭로하겠다는 말의 파급력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진 거예요. 와, 정말 그러네요. 이미지 관리의 어려움이랑 SNS 파급력, 이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진짜 안타까운 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2차 피해죠. 온라인에서 이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 여성이 A씨로 잘못 지목돼서 신상이 막 퍼지고 그랬잖아요. 네, 그 여성분 입장에선 정말 황당했겠죠. 내가 3억을 받아? 이러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고 허위 정보 퍼뜨린 사람들 고소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.